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콩나물을 너무 자주 먹어서 오히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왜 하필 콩나물일까요? 왜 한국 밥상에는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밥이 이렇게 많을까요? 더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콩나물은 아주 오래된 식재료로 보이지만 우리가 고대부터 먹었을 것 같은 콩나물국은 문헌상으로는 생각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인이 콩나물을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가난 겨울 척박한 땅, 그리고 지역의 맛을 통과하며 한국인의 식탁에 깊이 박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콩나물은 한국만의 음식이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콩을 싹 틔워 먹는 문화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싹채소가 하나의 재료라면 한국에서 콩나물은 반찬이면서 국이고 밥이고 해장 음식이고 비빔밥의 구성원이며 때로는 도시의 간판 음식입니다. 발명품이라기보다 생활 밀착도가 유난히 높은 식재료였던 겁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려면 콩나물보다 먼저 콩을 봐야 합니다. 콩은 한반도 식문화에서 아주 오래된 작물입니다. 일부 한국 학술 자료는 콩의 원산지를 만주, 곧 옛 고구려의 땅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콩이 확인된 점도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현대 연구에서는 콩의 재배화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콩은 오직 고구려의 발명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거친 기후, 짧은 농사철, 넓은 벌판 속에서 콩은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콩은 밥에 섞였고 장이 되었고 두부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싹이 되어 콩나물이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콩나물의 가장 이른 모습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고종 때의 의학서로 알려진 향약 구급방에는 콩나물이 대두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콩에서 난 누런 싹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때의 콩나물은 오늘날처럼 밥상 위 반찬이었다기보다 약재나 구급 지식의 맥락에서 보입니다. 이후 조선시대로 가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생활백과에 가까운 산림경제에는 콩나물이 두화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조리법도 실립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약으로만 보던 싹이 아니라 집에서 길러 먹고 조리해 먹는 음식 재료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콩나물이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흙이 많이 필요 없고 시간이 짧고 겨울에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콩과 물, 어두운 공간, 그리고 며칠의 기다림만 있으면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재배 안내를 보면 여름에는 대략 6일에서 7일, 겨울에는 7일에서 8일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밭이 넓지 않아도 됩니다. 눈이 와도 됩니다. 집안 한켠의 항아리나 시루에서도 자랍니다. 채소가 귀한 계절에 이것은 작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계절 내내 과일과 채소를 먹지만 과거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신선한 푸성기가 끊기는 계절의 콩나물은 며칠 만에 길러낸 채소였습니다. 여기서 콩나물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콩나물은 사치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에 강한 음식이었습니다. 밭이 척박해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콩 한 줌만 있으면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맛 이전에 생존의 감각과 먼저 연결됩니다. 아삭한 식감은 덤이었고 국물에 넣으면 시원했고 나물로 무치면 밥을 넘기게 했습니다. 콩나물은 대단한 한방이 아니라 매일의 빈틈을 메우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밥상에서 그런 음식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오래되었지만 콩나물국도 똑같이 오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보면 조선 후기 문헌에서도 콩나물국의 기록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콩나물국 조리법이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자료로는 조선 무상 신식요리제법에 삼태탕이 자주 언급됩니다. 삼태탕은 콩나물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기록이 늦다고 해서 그 음식이 그때 처음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록보다 먼저 먹습니다. 다만 음식사에서는 먹었을 가능성과 확인되는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콩나물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콩나물이 지역의 대표 맛으로 올라선 곳을 말하라면 많은 사람이 전주를 떠올립니다.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비빔밥, 콩나물밥 다음 문장입니다. 이 도시에서 콩나물은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정체성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주에서는 콩나물 기르는 법이 많이 연구되었다는 설명이 전해지고 과거 전주부사의 기록에는 콩나물이 지역의 풍토병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적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콩나물을 몸에 이로운 음식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읽을 수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의 명성에는 맛의 감각도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 지하수로 기른 콩나물이 더 달고 아삭하며 비린 향이 덜하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물맛, 재배법, 지역 음식의 조합이 쌓이면서 전주 콩나물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콩나물이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값싸고 흔한 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는 국밥이 되었고 비빔밥의 핵심 재료가 되었고 외지인이 찾아와 먹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재료가 가장 지역적인 음식이 된 셈입니다. 근데 도시로 오면 콩나물의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콩 상당량이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동시에 만주산 콩이 들어오면서 콩을 둘러싼 식량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콩나물과 두부는 도시 서민의 중요한 반찬이 됩니다. 싸고 부피가 있고 조리하기 쉽고 국에도 반찬에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같은 도시에서는 콩나물을 팔러 다니는 행상 문화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생활사 자료에는 민속적 기억과 후대의 해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콩나물은 시장의 음식이었고 골목의 음식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밥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의 마지막에 있는 독도로 가보겠습니다. 독도가 콩나물 역사의 직접 무대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도에서 콩나물을 길렀다는 고대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독도는 이 이야기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독도는 흙이 많지 않고 경사가 심하며 비가 와도 물이 오래 머물기 어려운 환경으로 설명됩니다. 식물이 뿌리내리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왜 한국인에게 흙 없이도 자라는 싹 저장해둔 콩에서 며칠 만에 얻는 채소가 특별했는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풍요로운 들판의 산물이기보다 부족한 조건을 통과하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을 한국인의 유별난 취향으로만 보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고, 계절의 문제였고, 가난을 버티는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만주의 콩에서 시작된 북방의 기억, 고려와 조선의 기록 속 싹채소, 겨울 밥상의 비타민, 전주의 국밥, 근대도시 골목의 서민 반찬, 그리고 독도가 상징하는 척박한 땅까지 이 모든 장면을 지나오면 콩나물은 더 이상 싸고 흔한 나물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가끔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에 가장 오래된 생존의 지혜를 숨겨 둡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콩나물은 한국인이 좋아해서 살아남은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오래 버티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게 된 음식입니다.